647쪽에 있는 예제 26.3 동축 케이블의 지름 방향 저항을 하겠습니다. 지름 방향 저항이라 하면 지금 여기 도체가 있고 동축 케이블이니까는 이 케이블의 안쪽이 도체고 또 바깥쪽도 도체예요. 그래서 축이 동축이다 해서 이걸 저 사람들 말로는 코엑셜이라 그러죠. 코엑셜 케이블이라 그러죠. 그래서 안쪽에도 도체가 있고 바깥쪽에도 도체가 있고 해서 전류가 안팎으로 흐르는 거죠. 그렇게 되고 이 사이는 이제 부도체예요. 부도체. 그래서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지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항이 커야겠죠. 그러면 이와 같은 지오메트리 하에서 이 지름 방향의 저항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R은 저항은 비저항 곱하기 면적분의 L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응용해서 여기서 바깥쪽 방향으로 이제 요 L 대신에 길이 dr만큼 이동하는데 이제 그것에 의한 이 저항 기여도를 dr이라 그러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비저항 이거는 물질 고유의 성질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건 변치 않아요. 그래서 플라스틱의 비저항은 1 곱하기 10의 13승 5m 이렇게 해서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요 단면적인데 단면적은 이제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이 거리 아래서 단면적은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된 실린더의 이 겉면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실린더의 겉면적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r이라고 했을 때 2파이 r 하면 요 둘레가 되고 곱하기 요 길이 l 하면 바로 요 실린더의 이 단면적이 된 실린더의 그 면적, 겉면적, 실린더의 겉면적이 되는 거죠. 원통의 그 겉면의 면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2파이 RL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 A에서 B까지 갈 때까지의 총 저항은 결국 이제 여기서 dr만큼 변화시켰을 때 저항이 이만큼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 다 더해주면 되죠. dr을 다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r이 A에서 B 갈 때까지 이것들을 다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2파이 L 로우는 상수고 R분의 dr 그래서 A에서 B까지 이렇게 되고 이제 R분의 dr는 로그 R이 되고 그래서 이제 로그 A분의 B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R을 구해보면은 2파이의 L이 지금 15cm니까 이제 미터로 하면은 이렇게 되고 비저항이 1.0 곱하기 10의 13승 5m 그리고 ln에 B가 1.75cm A가 0.5cm 해서 이제 이건 서로 상쇄되니까 굳이 미터로 뭐 환산할 필요 없죠. 그냥 똑같은 단위에서 상쇄가 돼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R을 계산하면은 이만큼 큰 저항이 나온다. 이거하고 그냥 요 원통 여기 요 원통의 요 길이가 가지는 저항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그냥 로우의 A분의 L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로우는 이제 구리의 비저항이니까 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5m 이렇게 되고 L은 15cm 그다음에 A는 이제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에다 R이 5cm R이 저기 A가 여기 보면은 0.5cm죠. 0.5cm. 그러니까 이제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이렇게 해서 5의 제곱해서 파이 R 제곱하면 이제 단면적이 나오는 거고 단면적분의 길이 0.15 미터 이렇게 하고 이제 비저항에서 계산해 보면은 이 길이 방향으로는 저항이 10의 마이너스 5승
밖에 안 되는데 이 바깥쪽 방향으로는 10에 13승 해서 저항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지름 방향으로는 전류가 거의 안 흐르고 이 길이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 비저항 하면은 비저항 아니라 그 전류 밀도 전류 밀도 하면은 전류 밀도가 특정 조건에서는 이제 전기 전도도 곱하기 전기장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요 전기 전도도는 그 물질 고유의 성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전기 전도도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충돌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까 속도가 매우 빠르지만은 어떤 것이 오른쪽으로 가면 어떤 건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서로 상쇄가 돼서 이제 전류는 0이다. 즉 이제 그 알자 드립 벨로시티는 0이에요. 그렇지만은 이제 양단 간에 전압을 걸어줄 것 같으면은 이제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면은 전기장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해지고 전자는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고 전자의 드립 벨로시티가 이제 VT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이 이제 저기 앞에 이제 구리의 경우에 10A의 전류가 흐를 때 대충 0.2 mm/s 뭐 그 정도의 그 속도를 가진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고 이거를 이제 드루드라는 사람이 앞에서 드루드 잠깐 얘기했죠. 이 사람이 19세기에 주로 이제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 살 때도 사실은 전자라는 것에 대한 그 정확한 정보를 몰랐죠. 전자들이 어떻게 이 물질 내에서 움직이는지 이런 것도 잘 몰랐는데 하나의 모형을 세운 거죠. 모형을 세워서 뭐 이제 플러스 전기가 흐르는데 플러스 전기를 가진 입자들이 이제 흐른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름대로의 그 전기 전도도에 대한 그 결과가 전기 전도도가 어떠한 그 양들로 구성이 되는지 이론적으로 전기 전도도는 어떤 양들의 집합체로 구성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론적인 결과를 냈는데 그래서 뭐 하나 입자고 이제 전하 운반체 아까 전자라기보다는 이제 전하 운반체가 질량 m인 입자고 전하 q를 가졌어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가속이 된다고 보자는 거죠. 가속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 고전적으로 이제 가속이 될 때 그 힘은 알짜 힘은 F 이퀄 ma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거는 그 입자 질량 m인 입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 q 곱하기 그 가속을 시키게 된 원인 즉 전기장이죠. 전하를 띤 입자에 전기장이 가해지면 그죠? 전하를 띤 입자에 전기장이 가해지면은 그 전하를 띤 입자는 이제 가속이 된다. 왜냐하면 힘을 받으니까 전하량 곱하기 전기장만큼의 이제 힘을 받으니까 따라서 이제 가속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m은 입자의 질량인데 여기서는 전자가 움직인다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 입자는 이제 전자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입자의 전하량 Q는 전자의 전하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것이 가다가 이 사람이 생각한 건 뭐냐면 충돌을 한다는 거예요. 충돌을 하는데 충돌을 딱 하는 순간 이전에 어떤 가지고 있던 그 속도와 관련된 인포메이션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충돌과 충돌 사이에 그 가속되는 시간 동안만 이제 요 포뮬라대로 이제 VF는 VI 더하기 AT 하는 요 포뮬라대로 등가속 운동을 가속도는 이걸로 봤을 때 등가속이라고 보여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 충돌과 충돌 사이의 그 짧은 시간 동안에만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등가속 운동의 모델에 따르는 이제 그런 운동을 할 거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딱 충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정지했기 때문에 이 초속도는 0인 거죠. 이렇게 0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전기장에 의해서 가속돼서 이제 시간 동안 이렇게 쭉 가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간이 되면 또 충돌해 갖고서 그 이전에 갖고 있던 인포메이션 또 잃어버리니까 또 다시 또 0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충돌과 충돌 사이에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이제 타우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매우 짧은 시간이에요. 뭐 10의 마이너스 10승초 뭐 이런 정도로 짧은 이제 그렇게 1초에 뭐 100억 분의 1 뭐 그런 정도로 짧은 그런 시간이에요.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에 결국은 이제 가속되는 평균 가속도, 그러니까 가속에 의해서 얻어지는 평균 도달 속도. 그러니까 0에서부터 시작해서 타우 시간 동안에 이제 도달하는 평균 속도를 갖다가 우리는 이걸 갖다가 이제 드립 빌러시티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정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가속이 되기 전에는 0이었는데 충돌한 다음에 스탑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되기 전에는 0이었는데 이 타우 시간 동안에 가속되어서 얻어진 속도가 바로 이제 이만큼인데 그걸 갖다가 우리는 드립 빌러시티와 같다라고 보자는 거죠. 그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이제 드루드의 전도 모형의 그 이제 핵심 부분이라고 보면 되죠. 그렇게 해서 그 시간 타우 동안에 도달한 속도가 바로 드립 빌러시티고 따라서 타우 동안에 도달한 속도는 n분의 q2 타우였으니까 결국 이제 이 드립 빌러시티는 n분의 q2 타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전류 밀도는 nqvd니까 nq 곱하기 요거 한 거죠. 요거에다 nq를 곱해보세요. 그러면 m2분의 n에 q에다가 q 하나 더 있으니까 이제 q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2가 돼 있고 타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이 특정 조건에서 J는 시그마 E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건 이제 물질에 관계되는 건데 항상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이제 물질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근데 우리 도체는 대강 이렇게 된다고 보면 돼요. 전기 전도성이 좋은 도체의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J는 시그마 E인데 바로 J가 또 이렇게 표현되니까 결국 이 표현에서 E를 갖다가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바로 전기전도도 시그마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에서 E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M2분의 N Q제곱 타우, 이것이 바로 전기전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전도도는 이 단위 최적당 자유전자의 개수, 그 다음에 전자의 전하량, 그 다음에 전자의 질량, 그 다음에 충돌과 충돌 사이의 시간, 이거는 다 그 물질만의 고유한 성질이죠. 그죠? 외부에서 어떤 뭐 지오메트릭한 어떤 뭐 영향을 준다거나 뭐 그런 건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전기 전도도 또는 비저항을 물질 고유의 성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우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이 원자들이 모여서 덩어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제 우리가 보통 아는 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격자 구조를 형성해요. 그러니까 탁탁 이렇게 우리 빌딩을 세우다 보면은 이렇게 어떤 격자를 세우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이제 규칙적인 어떤 그 격자 점에다가 격자의 그 어떤 교차점에 뭐 그 애톰이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 격자의 어떤 특정한 점에 애톰들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는 뭐 그런 거를 갖다 이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데 이제 애톰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전자가 이렇게 이제 움직이면서 이런 것들하고 충돌할 수도 있고 막 그렇죠.
그래서 그런 충돌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전자가 스탑하게 되고, 그래서 충돌과 충돌 간의 시간이 바로 타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얘가 갈 때 이 얼마나 이 격자에 있는 이 저기 원자의 진동이 얼마나 전자를 이제 지나가는 걸 방해하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진동을 해요. 가만히 격자점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원자 자체가 진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온도에 따른 금속 원자의 진동이 이제 타우를 이제 결정해 줄 수 있고, 또 그리고 이제 마이너하게는 이런 것이 불순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불순물이 예를 들어 100만 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순도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100만 개의 저기 금 원자 중에 하나가 불순물이다, 은이다, 뭐 이렇게 돼도 굉장히 순도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불순물이 이제 존재해서 이 불순물이 또 이제 이 전자가 지나가는 거를 방해해서 이제 그 충돌에 의해서 이제 스탑시키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타우는 이제 이 물질의 성질이에요. 그 전기를 전도시키는 그 물질의 성질인데, 뭐 이것도 온도에 따라 달라요. 이제 온도에 따라서 어떤 성질이 더 이 타우를 결정하는데 좀 더 도미넌트한지 하는 거는 이제 온도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도가 낮을 때는 뭐 어떤 A라는 팩터에 의해서 이제 타우가 결정된다면은, 뭐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제 그게 아닌 다른 B라는 팩터에 의해서 결정되는 뭐 이런 이제 성질이 이제 주로 이제 보인다는 거죠. 우리 금속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온도에 따른 온도성이 이제 중요하니까,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한번 뭐 비저항을 측정하든지 온도에 따라서 저항을 측정하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물리학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보이는 비저항 이런 거는 그 물질 고유의 성질이니까, 이런 비저항을 관측함으로써 물질의 그 고유의 성질을 우리가 알아보자는 그런 이제 분야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비저항을 측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물리적 관측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비저항을 온도의 함수로 이제 관측을 해봤더니, 이게 이제 보통 우리 도체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도체라 하면 우리가 좋은 도체가 뭐 금이나 뭐 은 뭐 이런 거죠. 그죠? 금, 은 뭐 이런 좋은 도체에서 볼 것 같으면은 이것이 온도가 증가하면은 비저항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비저항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온도가 증가할 때 비저항이 증가한다 하는 거는, 보면 이거는 뭐 질량이니까 일단 이 모형에 따르면은 변화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 N도 우리가 이제 아까 앞에서 이제 구리들이 뭉쳤을 때 구리 원자 하나당 자유전자 하나를 내놓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온도에 따라서 변한다? 거의 변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요 타우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도체 같은 경우에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로우가 증가한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로우 값이 증가하는 이제 그런 경우는 결국은 뭐예요? 이 타우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죠? 로우가 증가하려면은 타우가 줄어들어요. 그 얘기는 뭐죠? 충돌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니까, 이 온도가 낮을 때는 충돌과 충돌 사이의 시간 간격이 길었는데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아지면은 충돌과 충돌 사이의 시간 간격이 짧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빈번히 충돌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온도가 올라가면은 뭐 이런 이제 불순물 이런 거에 의한 효과라든지, 아니면은 그 원자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온도가 올라가면 얘네들도 이제 진동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고무풍선에 기체를 집어넣은 다음에 온도를 올려주면은 고무풍선이
굉장히 이제 부풀어 오르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기체의 그 운동 에너지가 커진 거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커지니까는 결국 속도가 커져서 고무풍선의 벽을 이제 단시간 동안에 더 많이 이제 부딪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고무풍선의 벽에 더 큰 압력을 가하니까 풍선이 팽창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뭔가 온도가 올라가면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데 이런 격자에 이렇게 박혀 있는 그런 원자의 경우도 온도가 올라가면은 그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데 어떤 운동 에너지인가 하면은 이것이 진동하는 바이브레이션 하는 운동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떠는 거죠. 막 그 자리에서 굉장히 이제 그 저기 이제 진동을 하는 거죠. 그 진동을 하는 그 우리 하모닉 오실레이터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평형점을 중심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죠. 그때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있죠. 물리학 및 실험 1에서. 그래서 결국 이제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진동자의 진폭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르면은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의 합이 0인데 위치 에너지 합은 일정한데 그런데 이제 그 온도가 올라가면 운동 에너지가 커지잖아요. 그죠? 운동 에너지가 커지면은 결국은 이제 전체 에너지도 커지고 그리고 전체 역학적 에너지도 커지죠. 그렇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데 그 속도도 이제 위치에 따라서 이제 변하죠.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죠. 그러면 이제 속도가 작아질 때는 이제 그 진폭이 커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온도가 올라가면은 결국 이제 이 진폭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동하는 폭이 커지니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애가 이제 진동을 하는데 진동하는 폭이 커져요. 그래서 이게 이만큼 진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요만큼 진동하는 것처럼 보일 때보다 이만큼 진동하는 것처럼 보일 때 이 전자가 이제 진행하려고 할 때 앞에서 요만큼 막는 거하고 진동의 폭이 커져서 이만큼 막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잘 막나요? 이게 큰 게 잘 막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진폭이 커질 경우에 결국은 이 타우가 작아진다는 거죠. 그만큼 충돌을 잘한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해서 비저항이 커지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금속 같은 그런 콘덕터의 경우는 온도가 증가할 때 비저항이 증가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온도가 낮아지면은 이제 절대 온도 근방에 갔을 때도 이 저항이 어느 정도의 값을 유지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갖다 우리는 이제 잔류 저항이라 그러고 이 잔류 저항 같은 거는 주로 이제 불순물이나 격자 결함에 충돌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 이제 고온 이쪽 영역에서의 그 이제 비저항이 커지는 거는 좀 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격자에 이렇게 고정돼 있는 그런 이제 금속 원자가 진동을 하는데 이 진동의 진폭이 커지니까는 전자가 가다가 충돌할 가능성이 많다. 그죠? 그래서 전자와 금속 원자들 간의 충돌에 의한 것이다. 근데 이제 금속 원자라 함은 아까 격자를 이루고 있는 어떤 점에 고정돼 있어서 어떤 그 금속의 그 고체의 상태를 이제 그 유지해주는 고체의 그 어떤 격자 구조를 유지해주는 그 이제 격자점들 거기에 이제 금속 원자들이 이제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붙어 있으면서 그것들이 진동을 하게 되는데 그 진동이 폭이 넓어지면은 전자와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져서 이 타우가 줄어들어서 비저항이 커진다. 이제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